네, 안녕하세요. 포스트그레스QL 어드민 과정 제7강, 포스트그레스QL DB 정보 확인 강의를 맡은 성진욱 선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7강 DB 정보 확인은 파라미터 정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 테이블과 컬럼의 코멘트 정보, 테이블 구성 정보, 인덱스 구성 정보, 제약 조건 정보, 테이블 스페이스 구성 정보, 성능 정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정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스트그레스QL에서 파라미터 정보란 데이터베이스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다양한 설정 값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앞 단원들에서 이제 자주 나왔던 shared 버퍼, 워크 메모리, 맥스 커넥션 같은 값들이 있죠.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포스트그레스QL의 서버의 이제 메모리 사용량, 혹은 연결 허용수, 쿼리 성능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과 요구 사항에 따라서 조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값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파라미터는 우선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인 PostgreSQL conf 파일이나 이제 SQL 명령어를 통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결 설정 관련 파라미터, 그다음에 메모리 및 캐시 관련 파라미터, 그리고 로그 관련 파라미터, 보안 관련 파라미터 등과 같이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했는데요. 파라미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워크로드와 환경에 맞게 조정해서 최적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회하고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라미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PostgreSQL conf 파일에서 조회하거나 또는 이제 시스템 뷰인 pg 세팅즈 뷰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show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show 명령어로 확인하는 방법과 pg 세팅즈 뷰로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직접 해보며 확인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show 명령어로 확인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show shared purpose로 shared buffer의 값을 확인해 보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QL로 진입을 해서 show 명령어로 shared purpose 값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모든 파라미터를 보고 싶다면은 show all 명령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하네요. show all 명령을 통해서 파라미터 이름과 세팅, 그 다음에 간단한 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는 시스템 뷰인 pg 세팅즈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파라미터만 조회하고 싶다면은 where 조건을 추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while purpose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while buffer가 1024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 개수기 때문에 select 1024 더하기 8을 하게 되면은 네, 8192, 그러니까 8T가 되죠. 8MB죠. 8MB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 세팅즈 뷰로 이제 여러 파라미터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while purpose와
메인테넌스 워크 메모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G 세팅즈는 파라미터 정보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show 명령어의 경우는 파라미터 값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음, 엄청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쁘게 보기 위해서 역슬래시 X를 하고 보게 되면은 정렬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름, 그다음에 세팅 값, 그다음에 뭐 설명 등등 이제 자세한 정보들을 보고 싶다면은 PD 세팅즈 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파라미터 값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은 이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워크 메모리 파라미터 값을 조회하고 현재 값을 확인해 본 뒤, set 명령어로 워크 메모리의 값을 바꾸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크 메모리의 값은 4MB인데요. 요거를 6MB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show 명령어로 확인하게 되면은 워크 메모리 값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set 명령어는 해당 세션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세션을 벗어난 뒤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값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션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세션에서 접속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원래의 기본 값이 돼 있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바뀌기 전 값인 4MB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있는 변경 사항이 현재 세션에만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션에서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션에서도 적용되도록 서버 전역 수준에서 파라미터 설정을 변경하고 싶으면 alter 시스템 명령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show 명령어로 워크 메모리를 확인하면은 일단 4MB인 걸 확인할 수 있었죠. alter 시스템 명령어로 워크 메모리 파라미터 값을 다시 6MB로 변경한 뒤에 show 명령어로 확인하게 되면은 그래도 4MB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얼터 시스템은 서버 전역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지만 pg reload comp라는 구성 함수로 구성 파일을 다시 로드하지 않으면은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g reload comp 함수를 통해서 구성 파일을 다시 로드한 뒤에 파라미터 값을 확인해 보면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명령어로 일단 워크 메모리가 4MB인 걸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얼터 시스템 명령어로 6MB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쇼 명령어로 확인해보면 아직 바뀌지 않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pg reload 함수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구성 파일을 로드하면은 6MB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갔다가 와도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을 재기동해도 여전히 6MB로 되게 됩니다.
이거는 새 터미널 창에서 접속해서 확인한 건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다른 세션에서 접속해도 변경된 파라미터 값인 6MB로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터 시스템으로 변경한 파라미터 값들은 postgresql.auto.conf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파일은 pg 데이터 밑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캣으로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서 네, 캣 명령어로 해당 auto.conf 파일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워크 메모리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저장된 값들은 postgresql.conf의 설정 값보다 우선시 적용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재가동해도 변경된 값들로 적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강의 진행상 표와 같이 5개의 데이터베이스와 해당 사이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성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G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카탈로그입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OID와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조회하는 쿼리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은 고유 식별자인 OID로 다 관리가 되고 이를 알고 있어야지 OS상에서도 찾아가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은 메타 명령어인 역/l 또는 이제 역/l 플러스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UTF-8로 캐릭터셋을 쓰는데 간혹 아닌 경우에는 호환성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l과 같은 메타 명령어가 내부적으로 SQL문으로 어떻게 조회해야 되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역/l 했을 때 결과값이 이런 해당 쿼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조회가 되게 됩니다.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SQL 접속을 해서 역/l로 확인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 명령어인 역/l을 사용했을 텐데요. 이걸 쿼리로 조회를 해보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역/l 플러스인데요. 역/l 플러스는 아까 기본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사이즈라든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같은 정보들이 더 자세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이런 SQL문을 통해서 조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조회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의 테이블 스페이스 역/l과 L을 했을 때랑 동일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를 조회해 볼 텐데요. 해당 SQL문으로 데이터베이스의 OID와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사이즈를 조회하고 다음 장에서는 OS상에서 데이터 크기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ID는 그 $PG 데이터 밑에 베이스 밑에서 데이터베이스별로 OID로 관리가 됩니다. 우선은 해당 쿼리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ID,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를 OS 상에서 정말 비슷한지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새 창에서 나오신 뒤에 다음과 같이 아까 명령어를 쓸 텐데요. 저는 보여드리고 이 명령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88은 저희가 아까 확인했던 PG벤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OID입니다. 이 피지벤치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즈를 한번 OS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5기가 나왔죠. 저희가 조회했을 때는 1503메가. 이 du-sh에 대한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du 명령어는 디스크 유세이지의 약자인데요. 디렉토리나 파일이 차지하는 용량을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s" 옵션은 지정한 디렉토리나 파일의 용량을 요약해서 표시하는 거고, H 옵션은 보기 쉽게 단위를 붙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로 나왔죠. 피지벤치로 이제 OID가 16388인 걸 확인했고, 이를 통해서 OS상에서 16388의 크기를 확인해 보니 1.5기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멘트인데요. 코멘트는 테이블, 컬럼, 인덱스 등의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객체의 목적이나 설명 등을 추가해서 관리와 이해를 돕는 그런 기능입니다. 테이블과 컬럼에 코멘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코멘트 온 명령어를 쓰는데요. 테이블에 추가하려면은 코멘트 온 테이블, 그리고 테이블명을 쓰고 is, 그다음에 이제 추가하려는 코멘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컬럼도 코멘트 온 컬럼, 그다음에 해당 테이블과 컬럼, 그다음에 삽입하려는 코멘트를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뒷장은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코멘트들인데요. 이걸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MKT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터머 테이블, 뉴 세일즈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에 테이블 코멘트와 컬럼 코멘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KT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MKT 유저로 MKT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스터머, 뉴 세일즈, 그 다음에 프로젝트 테이블에 대해서 컬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슬래시 DT 플러스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컬럼에 대한, 테이블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가 달리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리 준비한 이 코멘트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T 플러스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은 제가 삽입했던 이 테이블 코멘트가 커스터머 테이블, 그다음에 뉴 세일즈, 프로덕트에 대해서 각각 코멘트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T 말고도 이제 SQL문으로 조회를 한번 해볼 텐데요. 테이블의 코멘트 정보를 조회하는 SQL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키마 MKT의 커스터머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관리란 코멘트가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프로덕트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품 정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코멘트 정보도 한번 조회를 해볼 텐데요. 이것도 역시 MKT 스키마의 커스터머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컬럼들의 컬럼과 그 다음에 코멘트를 조회하는 SQL문입니다. 다음은 MKT 데이터베이스의 커스터머, 그다음에 뉴 세일즈, 그리고 프로덕트 테이블에 대한 구성 현황입니다. 테이블 컬럼에 코멘트를 붙여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표로 정리되었는데요.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으니 해당 컬럼이 어떤 건지 확인하기 쉽고 관리할 때도 편하겠죠. 테이블 구성 정보는 메타 명령어인 역/dt 플러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 테이블명, 사이즈, 코멘트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러 테이블 정보들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벽슬래시 DT 플러스도 역시 내부적으로 이런 SQL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SQL문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 정보, 이번엔 컬럼, 뭐 사이즈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볼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테이블, 컬럼, 그다음에 뭐 코멘트, 사이즈, 뭐 타입이 테이블인지, 파티션 테이블인지, 스키마까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MKT 데이터베이스 파티션 테이블은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스터머, 뉴 세일즈, 프로덕트 테이블은 6강에서 각각 컨트리, 오더 데이트, 프로덕트 아이디를 키값으로 파티션 테이블을 만들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P 언더바 커스터머 테이블은 리스트로 파티션을 나눴고, P 언더바 뉴 세일즈는 레인지, 그다음에 P 언더바 프로덕트는 해시로 파티셔닝한 테이블입니다. 파티션 캔은 각각 컨트리, 오더 데이트, 프로덕트 아이디로 파티션 키로 나누었습니다. DT 벽슬래시 D 플러스 파티션 테이블명을 통해서 또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P 언더바 뉴 언더바 세일즈 테이블을 보면은 파티션 키는 오더 데이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레인지 파티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즈, 즉 이제 하위 테이블은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눠졌네요. 파티션 테이블들의 크기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SQL문을 통해서 스키마, 테이블명, 테이블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DT 플러스로, 럭슬래시 DT 플러스로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값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루트 파티션 테이블들의 파티셔닝인데요. 어떤 게 루트 파티션이고 어떤 게 이제 하위 파티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쿼리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뉴세일즈가 이제 루트 파티션이 되어 있는데 어, 이제 레인지로 나눈 이 파티션들이 또 루트 파티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P 언더바 U 언더바 세일즈를 레인지로 파티셔닝 한 다음에 또 이제 리스트로 파티셔닝을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트 파티션 테이블들의 이 파티셔닝 방법을 이제 확인하는 쿼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new sales 파티션은 레인지 파티셔닝으로 돼 있고 이 테이블을 다시 하위 파티션으로 리스트로 나눠서 리스트 파티셔닝으로 서브 파티션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쿼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레인지, 해시 다 확인이 가능하죠. 다음은 이제 인덱스 구성 현황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각 인덱스의 이름과 구성 컬럼, 그리고 유니크 여부 등으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유니크 인덱스와 넌 유니크 인덱스의 차이점은 인덱스가 중복 값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있는데요. 유니크 인덱스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그것이 넌 유니크 인덱스보다 성능이 뛰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스 구성 현황을 정리해 두면은 데이터베이스 튜닝 시 관련 작업을 할 때 용이하겠습니다. 이제 메타 명령어 역/di 플러스를 통해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인덱스의 상세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이제 SQL문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저 역/di 플러스로 조회해 보면은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SQL문으로 확인해 보면은 결과 값이 똑같죠. 그리고 이제 가끔 DDL문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해당 SQL문으로 해당 인덱스의 크리에이트 문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유니크 인덱스는 커스터머 테이블에 하나밖에 없네요. 커스터머 아이디를 키로 가지는. 그리고 SQL문으로 인덱스 키와 유니크 여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역/di 플러스에서는 상위 파티션 인덱스까지 포함해서 13개의 목록이 나오는데 해당 쿼리를 발행하면은 상위 파티션 인덱스를 제외한 목록을 보여줍니다. 이 상위 파티션 인덱스는 하위 파티션 인덱스들을 논리적으로 관리하는 틀만 제공하고 이제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di 플러스로 확인할 때 역시 이제 p 커스텀 idx 요거와 p 프로덕트 idx는 파티션 인덱스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제 하위 인덱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약 조건 정보인데요. 제약 조건 구성 현황을 이제 표로 나타낸 겁니다. 제약 조건은 관리하는 이유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포스트그레스QL에서 제약 조건은 4강에서도 이제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쓰이는 거는 낱널, 유니크,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체크 5가지 등이 있습니다. 역/d 플러스 테이블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제약 조건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new sales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낱널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 제약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체크 제약 조건을 보시면은 프라이스 컬럼에 대해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이 조건이 붙어 있죠. 즉 이제 가격이 음수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퀀티티 컬럼에 대해서 값이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수량이 0 또는 음수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L문으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건데요. 커스터머 아이디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 이제 네, 프라이스의 체크 제약 조건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과 해당 컬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코드를 직접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제약권의 이름, 그 다음에 타입, 낱널, 프라이머리 키, 체크 뭐 등등 있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컬럼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체크 제약 조건에 대한
이제 조건을 확인하는 건데요. 확인하는 SQL물인데, 난널도 이제 포스트그레스 SQL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다 이제 체크 제약 조건과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체크 제약 조건과 난널 제약 조건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커리를 직접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 제약 조건도 볼 수 있고, 난널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 구성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실제 데이터 파일들은 세일즈 TBS랑 그다음에 CUST TBS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고 포스트 SQL의 기본 데이터 디렉토리인 PG 데이터 밑에 베이스에는 해당 테이블 스페이스에 대한 심볼릭 링크가 존재해서 이 링크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를 참조하게 됩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정보는 메타 명령어인 역/db 플러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페이스 이름과 그다음에 오너 그리고 경로 및 사이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 테이블인 pg 언더바 테이블 스페이스로도 어, 테이블 스페이스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스키마에 대해서 테이블과 테이블 스페이스,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지, 룰이 있는지 등등 정보를 확인하는 SQL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연결된 게 테이블 스페이스랑 연결된 게 세일즈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세일즈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쿼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세일즈 TBS 테이블 스페이스로 지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인덱스를 가지고 있냐, 그다음에 룰을 가지고 있냐, 트리거를 가지고 있냐, 그다음에 해당에 대한 보안을 가지고 있냐, 그다음에 테이블 사이즈는 얼마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DB랑 테이블 스페이스 그리고 테이블들을 이제 현황을 파악하기 쉽게 이제 그린 거고요. 요거는 MKT 데이터베이스와 세일즈 데이터베이스의 파티션 테이블 현황을 보기 쉽게 나타낸 겁니다. 다음은 이제 성능 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포스트그레스QL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이블과 뷰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건 이제 네 가지입니다. pgstat activity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모든 세션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뷰입니다. 실시간 세션 모니터링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pgstat 유저 테이블은 사용자 테이블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뷰입니다. 주로 테이블의 접근 패턴을 보는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pgstat 유저 인덱시즈는 사용자 인덱스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뷰인데요. 인덱스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인덱스의 효율성 파악과 적게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인덱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stat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뷰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성능과 활동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로 이제 캐시 히트율을 통해서 성능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pgstat 액티비티 뷰로 세션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두 개를 준비해 접속할 건데요. 한쪽에서는 select pg sleep, 그다음에 60초 동안 대기하도록 pg sleep을 해서 대기하도록 한 상태에서 다른 쪽 터미널 창에서 해당 SQL 문으로 현재 실행 중인 쿼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한쪽에서는 60초 동안 대기하도록 하고 또 다른 터미널 창에서는 해당 쿼리를 늘려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현재 아까 앞에 1번 터미널 창에서 쳤던
이 대기하게 하는, 허리를 대기하게 하는 피지 슬립 선수가 확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매번 한 번 한 번 SQL문으로 확인하기에는 번거롭고 힘들겠죠. 이때 이제 역 슬래시 와치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이전 SQL문을 주기적으로 반복 실행할 수 있는데요. 역 슬래시 와치, 그다음에 숫자 5를 이제 입력하면은 이게 5초마다 이전에 실행한 SQL문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슬래시 와치 5를 하게 되면은 5초마다 이제 해당 쿼리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이제 피지 슬립을 통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동안 대기하도록 하고, 그럼 이렇게 대기하도록 한 쿼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시킬 때는 컨트롤 C를 통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OS 상에서 쉘 스크립트로도 실행 중인 쿼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크립트라는 이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01.activity, 액티브 모니터라는 이제 쉘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다가 이제 해당 스크립트를 넣을 건데요. 이 해당 스크립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해당 스크립트는 이제 현재 활동 중인 세션을 5초마다 모니터링하는 거를 이제 똑같이 아까 와치에서 봤던 것처럼 5초마다 모니터링 하도록 할 건데요. while true문 그다음에를 통해서 이제 무한루프를 한 다음에 구분선을 짓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이제 시간, 날짜를 나오게 한 다음에 이 pg 패스워드 환경 변수를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이제 직접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이제 PSQL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EOF 구문으로 저희가 실행하려는 쿼리들을 적어서 SQL문을 이제 PSQL에 전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초마다 실행하도록 해서 모니터링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다음에 저장하고 나와서 그 실행 권한을 주기 위해서 chmod 플러스 x로 실행 권한을 준 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5초 간격으로 실행 중인 이제 쿼리를 모니터링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가주겠습니다. OS로 나가서 여기다가 mkdir 디렉토리를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 스크립트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제가 01.active 언더바 monitor.sh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제가 올려뒀던 스크립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ESC 누르고 저장하고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권한을 주기 위해서 chmod 플러스 x 하고 실행 권한을 준 뒤에 네, 다음과 같이 5초마다 실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쉘 스크립트를 짜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C를 눌러서 취소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1분 이상 실행되는 쿼리, 그리고 30초 이상 실행되는 쿼리를 조회를 한번 해볼 텐데요. 실제로 이제 쿼리가 1분 이상 실행되도록 만들어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4개를 이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1번 터미널에는 프로세스 상태와 자원 사용량을 확인하는 이탑 명령어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터미널은 디스크 IO 사용량을 확인하는 IO 탑 명령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O 옵션을 사용하는데, 마이너스 A 옵션은 누적된 IO 사용량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O 옵션은 활동이 있는 프로세스만 보여주게 됩니다. 터미널 3번에서는 피지벤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의 피지벤치 어카운트 테이블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피지벤치 어카운트 2라는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쿼리로 대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터미널에서는 30초 이상 실행 중인 쿼리를 확인하는 SQL 문으로 이 해당 쿼리가 조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더 키겠습니다. 세 번째를 켰고요. 네 번째까지 준비해 준 다음에 1번의 경우는 일단 먼저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가고 두 번째 나가겠네요. 첫 번째는 탑 명령어로 이렇게 대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IO 탑을 실행하기 위해서 루트 권한으로 루트로 들어갈 건데요. 루트로 먼저 들어가 주신 뒤에 IO 탑 명령어로 마이너스 A 옵션과 마이너스 O 옵션으로 되는 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먼저 들어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피지벤치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처리를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엔터 누르지 마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터미널로 가서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커리를 써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서 포스트그레스 계정으로 들어가 준 다음에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네, 이것도 대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 명령어로 먼저 보실 텐데요. 아직 뭐 부하가 없기 때문에 CPU를 많이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세 번째 터미널에서 이 create 테이블 문을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pgbench 어카운트에 있는 데이터들이 pgbench 어카운트 2라는 테이블로 이제 생성이 되겠죠? 모든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IO 탑도 실행을 하고 탑에서도 확인해 보면은 부하가 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디스크 리드도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해당 쿼리에 대해서 디스크 리드, 그다음에 라이트가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0초 이상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건데요. 아직 30초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30초 이상 됐을 때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쿼리 때문에 바로 32초 때 이제 됐네요. 이렇게 탑 슬로우 쿼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들어졌네요. 실습했던 거 이제 설명인데요. 아까처럼 이제 create 테이블 문으로 부하를 발생시키고 탑에서도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걸 확인하고 IO 탑에서도 이 해당 SQL 문 때문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디스크 라이트 리드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쿼리로 30초 이상 실행 중인 쿼리를 이제 확인하실 때 방금 같이 이제 확인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pgstat 유저 테이블로 테이블의 데이터 변경 패턴을 조회하는 SQL문입니다.
이제 시퀀스 스캔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인덱스 스캔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뭐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 세일즈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서 아, 바로 셀 들어가서 확인하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MTT 데이터베이스네요. 네, MTT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쿼리를 조회를 해보면은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뉴 세일즈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고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 세일즈 테이블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 프라이스를 1.1배로 업데이트한 가격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이제 오더 아이디가 1에서 100 사이인 프라이스들 값을 1 곱하기 1.1 해서 업데이트하는 건데요. 네, 뭐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업데이트 100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gstat 유저 인덱시즈로 인덱스가 얼마나 스캔되었는지, 읽은 행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이제 반환된 행수는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덱스 읽은 게 없어서 PD벤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그다음에 이 PD벤치 어카운트가 PK로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D에 대한 PK겠죠. AID가 1, 간단하게 1인 걸로 한번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인덱스 스캔이 일어났고 해당 행을 불러서 패치 레이티오가 100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네, 다음은 PD스탯 데이터베이스 뷰로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통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로 전반적인 활동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물리적 읽기인 디스크 리드, 그다음에 논리적 읽기인 버퍼 히트를 이제 많이 보겠죠. 캐시 히트와 캐시 미스가 얼마나 일어나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캐시 히트랑 캐시 미스는 앞에서 했던 강의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간단히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이 캐시 히트는 요청한 데이터가 쉐어드 버퍼에 존재해서 메모리에서 바로 읽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캐시 미스는 이 쉐어드 버퍼에 요청한 데이터가 없어서 디스크로부터 읽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다음 쿼리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캐시 히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OLTP 업무에서는 주로 읽기와 쓰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디스크 접근을 최소화하고 메모리 캐시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캐시 튜를 중요하게 보지만 분석용 DB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긴 시간 동안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스캔하고 특정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조회하는 패턴이 적기 때문에
이 캐시 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각 시스템의 특성과 사용 패턴에 따라서 캐시 툴의 중요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탑 SQL을 조회하기 위한 확장 모델인 이제 pgstat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gstat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postgresql.conf 파일에서 설정을 몇 가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랑 같이 설정을 하고 재기동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와준 뒤에 pgconf로 이동을 하고 postgresql.conf 파일을 vi로 열어줍니다. 다음에 찾아줄 건데요. 여기 있네. shared preload library 이 부분을 수정할 겁니다. I 눌러서 네, 주석을 제거하고요. 여기에 pgstat statement라고 적어준 뒤에 저장을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system.html start PostgreSQL로 재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기동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pgstat statement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모든 쿼리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서버 레벨에서 공유 메모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쉐어드 프리로드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포스트그레스QL이 시작될 때 메모리에 로드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면은 create 익스텐션으로 확장을 해줄 거고요. 탑 SQL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뒤에 pgbench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아까 바꾼 거고요. 그러니까 쉐어드 아까 프리로드 라이브러리에 pgstat 스테이트먼트를 추가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동을 하고 pgbench 테스트에서 pgstat 스테이트먼트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create extension이 됐고요. 요거 이 SQL문으로 탑 SQL을 조회할 건데요. 지금은 딱히 뭐 한 게 없어서 나오진 않을 겁니다. 몇 개 나오는 것도 없을 거고, 네, 이거밖에 없네요. 재기동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벤치 어카운트 테이블을 한번 전부 읽고 난 다음에 네, 데이터 좀 크다 보니 좀 오래 걸리네요. 데이터가 많이 큰가 봅니다. 네, 이렇게 조회가 됐는데요. 그다음에 조회를 하고 나서 다시 앞에 썼던 쿼리를 조회해 보면은 네, 방금 제가 조회했던 이 쿼리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간단히 제가 조회를 했는데요. 호출 횟수, 그다음에 토탈 실행 시간, 그다음 평균 실행 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히트, 그다음 블록 리드, 물리적 읽기와 논리적 읽기가 얼마나 되었는가. 지금은 이제 처음 테이블을 다 읽었기 때문에 블록 리드밖에 증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트 레이시오도 0이 되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조회를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블록 히트가 리드보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히트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히트 레이시오도 퍼센트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상당히 많이 걸리네요.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조회를 하게 되면은 제가 도중에 취소를 해서 그런데 얼마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쿼리, 그다음에 실행 횟수, 총 실행 시간, 평균 실행 시간, 블록 히트, 블록 리드, 그다음에 히트율을 조회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7강 포스트그레스QL DB 정보 확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는 포스트그레스QL에서 가장 중요한 백큐움에 대한 강의인데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